그 옛날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1982년도 7월 20일입니다. 사고가 있었죠. 네. 어떤 사고였죠? 그 훈련 받고 1개월 만에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수리탄 폭발로 양안을 실명을 했어요. 가지고 통합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회로 나왔는데 그때 제가 통합병원에서 있으면서 두 눈을 잃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 고민 많이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회 나오니까 그 진짜 그야말로 방 안에 갇혀 살아야 할 팔자. 옆집 할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평생 방 안에서 갇혀 살아야 할 팔자라고. 그 소리가 굉장히 전 듣기 싫었었거든요. 네. 그런 생활을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등산도 못 하죠, 책도 못 보죠, TV도 못 보죠, 뭐 어디 나들이도 못 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근데-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근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은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어떻게 하는데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움직일 수는 없고 네. 활동을 할 수는 없고 네. 머릿속으로는 생각은 하는데 네. 이러면 자꾸 절망 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기애애했던 그 집안의 분위기가 네. 저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남 삼녀의 장남이거든요. 장남이시죠. 그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안 우시지만 부엌에서 우시고 집안 기둥뿌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서 왔으니까 네. 아버지 당신께서는 그 아들의 그 장남 그 광명이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눈을 빼서 이렇게 의사들에게 이렇게 좀 진료받으러 갈 때마다 갈 때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의사 선생님의 그 판단이 항상 나올 때는 사형 선고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잔병증 축 처져갖고 나오는. 그때 아버지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얼마나 그 비참하셨고 저 또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개가 푹 처지고 그런 상황. 그리고 동생들 밑으로 4명이 있는데 그냥 저를 술술술 피하고 근데 집안의 그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아주 차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가족의 무거운 멍에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생을 포기하자. 해가지고 시골에 제가 집이 오수니까요. 예. 오수에 그 바로 앞에가 저수지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갓바위가 있는데 그 갓바위에서 막 무당들이 막 그 구다고 하는 데인데 그가 투신 자살한 데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작대기를 짚고 비 오는 날 가서 투신을 했는데 그 제가 죽으려고 갔으면 물속으로 뻑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허우적거린 거예요. 근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가 맥이나 자라나 이 붕어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비가 올 때 되면 강태군이 낚시꾼이 많아요. 근데 그 낚시꾼이 나한테 낚싯줄을 던졌나 봐요. 네. 이게 허우적거리니까 오른손에 뭐가 걸려. 아. 그 낚싯줄을 이렇게 걸리더라고. 이렇게 잡아갖고 쭉 따라가니까 그 작은 실 같은 낚싯발 줄이 저를 그 육중한 60kg 좀 되는 물체를 끄집어 당기니까 끌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전라선 철길이 있어요. 그 철길에 내일에 누워보기도 했지만 못 이뤘고 또 화장실에 가면은 시골이라 쥐가 많잖아요. 예. 화장실 선반에 쥐약이 있어요. 그 쥐약을 먹으려고 그날따라 갔더니 쥐약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누가 치웠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도 자살을 6번을 시도하니까 자살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살자. 네, 그거죠. 이건 제가 터득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그 신부님이 저희 집을 찾아와가지고 송경태 씨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살 읊어대라고. 근데 제가 신부님한테 노발다발해서 당신이 성직자냐. 네. 죽으려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교화를 못 줄 망정 어떻게 좀 죽으라고 그 좀 부추기냐. 예. 저 신부 뭐 좀 이상한 신부 아니냐. 예. 분노를 했어요. 가지고 신부가 가고 나서 방 안에 이제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서 자살을 계속 읊어봤어요. 자살. 나중에 살자 제 입에서 나와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유일한 친구가 귀는 열렸으니까 라디오. 예. 라디오에서 시각장애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연을 듣게 됐어요. 네. 거기서 굉장히 희망을 얻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방송이 나가면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왜? 그걸 보고 시각장애인 저렇게 활동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 옛날에는 수동식이라 드르륵 해가 전화해서 그 전화를 했더니 방송국의 PD가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그 시각장애인을 연락처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고 연락을 했더니 점자책하고 흰지팡이를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아. 아이고 점자책을 딱 보니까 눈에똥이 오돌토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책이냐. 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책을 딱 대학생 3학년인데 그분이 딱 읽어요. 네. 하고 30분 만에 점자를 배운 거예요. 오. 그리고 흰지팡이 예. 이를 짚고 이렇게 뚜벅뚜벅 하니까 부딪히고 그런 게 없이 갈 수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고 이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구나. 힘과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럼 그분 때문에 예. 세상으로 나올 수 있으신 라디오 거네요? 사연 때문에. 예. 가지고 그 연결이 돼서 그 방송국에서 그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알려줘가지고 예. 그 우리 집에 와서 그 하게 된 거죠. 아. 근데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제가 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후천적인 장애인이죠. 네. 근데 딱 이제 병원에서 이제 붕대를 이렇게 딱 풀었을 때 그 느낌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기분이셨는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천적인 장애인들 재활하는데 많이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은 여행을 하게 해주고 네. 또 긍정적인 삶을 가지게 해주고 제 성격이 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부정적인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게 큰 힘이 된 것 같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유소호텔 회장까지 했었어요. 네. 가지고 전국에 막 29박 30일 그 유소호텔이 그 여행 서클이거든요. 대학 때. 네. 가지고 세계 일본까지도 배낭을 메고 여행을 그때 당시에 외국 나가기 힘들 때도 여행을 했었어요. 가지고 그게 큰 힘이 재활하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네.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 아까 점자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이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예, 점자 예.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점자 배우는 것은 그냥 외우면 되니까 예. 30번 하면 배웠는데 이제 찍기는 쉽게 쉬는데 이제 이걸 읽으려니까 예. 그가 22년 동안 여가 굳은 살이 다 베긴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아무리 봐도 이 점이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제가 막 사포로 여기가 예민해지라고 이 문지르고 이 검지 여기 예. 지복이라고 하거든. 여기가 네. 딱 들어가야 돼. 가지고 또 안 돼서 막 세멘트 바닥이다. 막 문질러 가지고 이게 피가 나고 일부러 그 네, 감각을 예민해지게 하라고. 그렇지 쉽게 말하면 굳은 살 벗겨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좀 감각이 오더라고. 뭐 하나 목표를 세우시면 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모든 방법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또 대단하신 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이제 서울로 바로 올라가셔서 예. 그 점자 잡지사라든가 뭐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세상과의 그런 사회생활에 대한 소통을 시작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두려움이 없었나요? 두려움이 많았죠.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대학을 제가 공대 기계공학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3학년 때 군대 가가지고 수탄을 입고 나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왜? 시력하고 공대하고는 아주 밀접하니까. 그렇지. 포기하고 다시 지금은 수능 시험이지만 예전에는 예비고사 학력고사. 해가지고 네. 했는데 첫 해는 떨어졌어요. 지금이야 전과나 편입하게 되지만 그때는 안 됐거든요. 아. 하고 재수를 또 한 거예요. 예. 하고 그 이듬해 했는데 역시 성적이 예비고사 커트라인에서 겨우 예. 올라갔는데 원래 제가 맹학교 특수교육과 가가지고 맹학교 선생대에서 맹학교에서 교편 생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달학과가 사회복지 하고 사회복지학과는 뭐 미달학과니까 원서만 내도 되잖아. 예, 예. 하고 합격을 해서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86년도예요. 그러면 나이로는 몇 살? 그때만 해도 저건 하고 90년도에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 1급장에 4번째로 취득을 했어요. 아. 이것만 있으면은 취업은 짱이겠다 하고 했는데 웬걸 대한민국에서 원서를 받아주는 게 단 한 것도 없어요. 어머. 아이고. 원서만 받아줘도 소원이 없겠다 이거요. 요즘 진짜. 저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원서 쓰면 접수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원서 저는 자체를 네,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시각장애인은 이건 필요 없다고. 너무했다 진짜. 시험 볼 자격만 달라고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미국이나 일본 그때만은 배낭여행에서 가서 보니까 시각장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무보수를 한번 해보겠다.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없고 그래가지고 장애인이나 사회인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기자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부사 기자를 했거든요. 기자 성격을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저 주간 청송 거기 소식지에 내가 기자로 무보수로 한번 일을 하겠다 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막 전국을 막 두비고 다녔어요. 네. 그랬더니 저 친구 쓸만하다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막 복지기관에서 스카웃이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서도 안 받아주던데. 안 받아줬던 것이. 제가 막 특종 기사를 많이 냈거든요. 아, 그랬더니 아. 아유 어떻게 시각장애 이렇게 글을 쓰냐. 막 저는 경찰청 가면은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뭐 자료를 이렇게 줘요. 예, 그러면 제가 못 보잖아요. 예. 그럼 시각장애 무슨 기자냐고 그 아는 체도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막 발로 툭 차면서 책상 나한테 자료 달라. 그러면은 글이 난 안 읽어지니까 인터뷰를 해달라. 하고 나는 점자로 찍어갖고 하고 그럼 배짱을 나는 가지고 살았어요. 와. 왜 나는 취재를 해야 될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자료 하나만 딱 던져주면 다른 기자들은 자료 보고 베끼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걸 못 보니까. 그래도 이게 뭔 내용인지 좀 브리핑 좀 해달라. 오히려 심층 취재를 하시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 하나를 써도 막 이렇게 깊이 쓰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 기사만 잘 써도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어딘가에서는 나를 인정해준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러다가 또 하나의 벽을 넘으시는 게 2006년에는 또 전주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예. 시원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제가 하기 전에 걷고 싶은 전주를 위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 김한주 시장님이나 그 시의장님들 해체나 흰지팡이를 짚고 한번 전주시청에서 객사까지 네. 한번 직접 한번 가보시라고 오. 실천을 해봐야 이게 복지가 되는 거지 탁상공론 안 된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주변에서 저 친구 한번 정치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한번 시원으로 추천을 할 만하다 해갖고 비례대표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장애인달 의원님께서 저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운 좋게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죠. 그 비례대표시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꿈도 많이 꾸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제도를 그냥 수용자 입장에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잘못된 것들을 좀 고치기도 하고 또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제가 그 이전에 시원하기 이전에는 뭔 좀 하나 하려면은 그 콧대 높은 공무원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애원복을 해도 거의 안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시원할 때는 처음에는 제가 의원 딱 개원하는 날 스피커업을 딱 했어요. 왜? 편의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갖고 그때 깃발 들고 내가 투쟁을 했어요. 나는 편의시설 안 하면 개원식에 참석을 안 한다. 그때 즉각 점자불로 깔더라고요. 오. 위에. 그 이후에는 이제 공무원들의 생각이 모든 계획 단계부터는 장애인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정말 큰일 하셨네요. 그 다음부터는 가지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변화죠. 네. 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많은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이래서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그 힘의 위력을 제가 알았죠. 네. 얼마 안 있으면 선거인데요. 예. 혹시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아직도 지금 계속 세계를 향해서 뛸 일이 많은데 그쪽에 저는 더 강점을 주려고요. 예. 아니 정말 또 대단하신 게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세우셨어요. 지금 예. 관장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예. 그 도서관 관장님이시잖아요. 차오르는 이 숨을 잡는 법 몰랐어 그대로 툭 멈춰서 뒤돌아줘도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데
점자 도서나 녹음 도서, 전공 도서를 읽어야 되는데 예. 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들었어요. 가지고 한 번은 그냥 책 한 300페이지 되는 전공 도서 책을 10장씩 찢어갖고 학우들한테 나눠주고 너 이거 너 해가지고 테이프로 다 받아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떤 친구는 잊어버리고 안 해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레포트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빵빵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 대학생들이나 또 제가 시각장애인들은 나처럼 이런 고통 조사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역에 시각장애인 도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게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 공간이 의무적으로 그 설립을 하려면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네. 몇 평 이상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할 때 샌디에이고에서 저 은인을 만났어요. 제가 2002 월드컵 코리아로 전주로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홍보고 다니니까 네. 그 전주에 그 최진호 의장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예. 명함을 하나 주시고 경력금을 주시고 가셨어요. 예. 혹시 행사 마치면 오라고. 행사 마치고 갔더니 혹시 내가 도울 일이 뭐 있느냐 네. 해가지고 제가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이 하나 60평이 남아 있는데 그 5층짜리를 한번 쓰라. 갖고 거기 바로 즉석에서 해가지고 준비 1년 해가지고 그거가 도내에서 최초로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설립하게 된 네. 동기죠. 와. 그 은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자책이 한 2,000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책을 어디서 판매하는 데가 없잖아요. 네. 네. 그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전화하고 편지를 써갖고 집에 있는 책들 다 나한테 보내줘라. 갖고 2,000권을 또 마련했어요. 그 기간이 1년 걸린 거예요. 관장님이 아까 그 뭐 조력자 얘기하면서 특히 그 제일 먼저 꼽은 게 그 이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시력 잃고 나서 이제 하도 답답해서 네, 이제 사촌 이모가 전주 아카데미 백화점에 근무를 했어요. 네, 이제 사촌 동생하고 동갑이에요. 가지고 사촌 이모한테 이제 저 동생 안내를 받고 놀러 갔어요. 백화점. 네, 아카데미 백화점을 놀러 갔는데 거기에 그가 이제 의료 코너인데 거기에 그 은쟁반 위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누구냐? 수많은 목소리 중에. 그랬더니 이모가 앞에 화장품 코너인데 그 화장품 코너에 사촌 오빠가 운영을 하는데 잠깐 네, 와서 봐주는 친구라고 네, 네. 그러냐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적극 프로포즈를 했죠. 처음 본 순간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3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한 거예요. 3개월 만에요? 사모님, 네. 너무 쉽게 마음 여신 거 아니에요? 3개월 만에? 아니 목소리가 진짜 깽꼬리 같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와. 사모님 얘기하시면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옛날 생각이 좀 나셔서 그런가? 그날 이제 제가 또 딱 만나고 나서 네. 그때 장모님이 유성 아가씨예요. 음. 근데 장모님이 딱 오셨더라고. 네. 근데 그때 전주극장에서 남부시장에 있었어요. 미어도 다시 한번 극장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둘이 예. 3명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오수가 집이니까 극장 끝나고 나니까 집에 갈 차가 없네. 막차가 안 뛰지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럼요. 근데 네. 그 어떻게 여관에 가서 혼자 자야 되겠다 했더니 장모님이 예.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혼자 하숙을 했어요. 예. 거기서 옆에서 자고 가라고. 가지고 그게 인연이 된 거죠. 오히려 세 명이서 같이 잔 거예요, 장모님이 그때. 그러니까요. 장모님이 합방을 시키셨네. 네. 네. 아니 세 반대를 명이서 같이 하실 줄 잤어요. 알았는데 반대는 안 하셨나요? 저가 이제 오빠가 있어요. 네. 오빠가 이제 무서운 오빠인데 오빠랑 이제 장인어른이랑은 극구 반대죠. 그 아내가 워낙 그 저를 사랑을 많이 했는지 네. 그냥 집 나온 셈치고 저한테 오신 거죠. 어떤 매력에 빠지신 건가요? 네. 또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몰랐어. 지금 좀 후회를 하시나요?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러셨다고. 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네. 다 싫죠. 근데 저 입장에서 보면 항상 연인 같고 친구 같고 동반자 같고 안내인 같고
뭐 100가지 이상 뭐 나열해도 위대한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내죠. 네. 다 저한테는 과분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고 네.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관장님의 그 아내로서 아, 나 이런 점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느끼신 게 없으실까요? 딱히 없으시다면. 네. 관장님의 단 한 개를 보면 말씀하시는 평소에 표현은 좀 하십니까?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근데 저도 우리 대한민국 남성이 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 저도 마루타처럼 무뚝뚝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고마움을 네. 우리 아내분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안 못 보는 남편 만나서 속이 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우리 천사의 아내. 나는 항상 고맙고 또 두 아들 장성 잘 시켜줘서 고맙고 내조해주는데 언제든지 싫다는 얘기 안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많이 사랑할게. 아니, 근데 제가 여쭙는 거는 네. 관장님이 고집이 보통이셔야지. 저는 그러니까. 원래 네? 고집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그 위기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살다 보면은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거짓말이겠죠. 예. 근데 저 아들 키우느라고 예. 서로 바빴고 혼자 예. 그 힘들고 고통을 왜 아들까지 잡아오려고 하냐고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두 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아들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보다 더 큰 생각을 한 거죠. 애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줌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아빠가 그 힘들게 내사는 것을 지들이 봄으로 해서 직접. 스스로 좀 느끼는 거. 쉽게 말하면 사하라 사막 때는 큰아들이 국제봉사자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방송국에서 이제 PD가 이렇게 멀리 저 사막 비탈길에서 아버지가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을 아들이 보고 예. PD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제발 포기시키라고. 못 보겠나. 그러니까 저도 힘든데 아버지는. 몸은 비록 힘들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한테 하는 것보다 PD한테 하고 PD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보고 애들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걸 보면서 아빠가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예.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때 예. 그 한여름에 저 졸릴 때 네. 3학년 때 그 아빠가 이렇게 어디 나갔다 와서 보면 이제 신문 기사나 이 쪼가리들을 선생님이 해갖고 야 네 아빠 나왔다고 딱 던져준대요. 네. 그러면 그거 보고 아빠 기사니까 정신을 번쩍 들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게 뭐냐. 부모는 자녀의 본이다. 네. 내가 아무리 뭐 공부해라 말로. 해라 할 필요 없이 예. 열심히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애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깨달음이다. 난 그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해서 네. 내가 먼저 책을 읽고 내가 먼저 글을 쓰고 내가 먼저 이렇게 마라톤하고 산을 오르면서 지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다. 그게 산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바탕이 있었기 예. 때문에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나. 그렇죠. 애들이 독립심이 아주 강해요. 예. 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안 못 보는 아빠기 때문에 겪었던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다고 있죠. 예. 들었거든요. 제일 먼저가 큰아들이 6살 때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 아빠 저게 뭐야 해요. 예. 그 뭐 했더니 이렇게 손으로 가서 보니까 책꽂이예요. 예. 이건 점자 책. 아빠가 보는 책이야. 아니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데 책을 가리켜요. 이거 책. 그랬더니 애가 아니 그거 말고 이거 그래요. 예. 그러더니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책꽂이 책만 꽂혀 있는데 네. 그랬더니 애가 앙 하고 울고 가더라고. 예. 근데 지 엄마가 오더니 가르치는데 그게 햇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창틀로 이렇게 왔는데 애한테는 그게 햇빛인데 나는 그게 안 보였잖아. 그 설명을 내가 못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우리가 가족 나들이 가려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예.
집사람하고 큰아들은 손잡고 하고 내가 막내 아들하고 가는데 예. 막내 아들 자꾸 이렇게 깽기발을 뒤더라고요. 예. 그 뭘 떼어내는 그 식으로. 어. 그래서 야 왜 그러냐. 예. 그랬더니 계속 하면서 울어. 예. 갖고 나는 뭔지 모르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만져봐도 뭐 안 붙었는데. 네네. 그래서 계속 울길래 칭얼거리길래 앞에 가는 부인 불러갖고 얘 뭐냐고 했더니 그림자. 아. 그림자를 따라오니까 그걸 떼어내는 거야. 그림자를 네, 떼어내는 나는 그림자는 안 보였잖아. 네.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막내가 저를 안내하고 가다가 친구들이 오니까 아빠 잠깐 하고 잠깐 가더라고. 근데 나중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앞에 오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 못 보는 아빠를 제가 데려가는데 좀 그랬나 보죠. 하고 어디 가서 숨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그 얘기를 실토를 하더라고. 그때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둘째 아드님하고 다녀오신 데가 아타카마다마. 아타카마. 첫째 아드님하고는 사하라다마. 예. 네. 그 둘째 아드님하고 가셨을 때는 아드님이 순순히 같이 간다고 하신 건가요? 아, 원래는 사하라다마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예. 그 막내 아들 그때 18살이었어요. 예. 나이 제한에서 20살 이상이 아. 출전자기 주어져서 못 갔고 예. 이제 그 이듬해 2년 후에 아타카마 간다고 할 때 지가 봉사자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가 주변에 분위기 휩쓸려갖고 안내를 첫날만 해주려고 했던 것이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완주를 하려고 출발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첫날만 첫날만? 예, 레이스를 하려고 하고 얘가 아르투시생이었기 때문에 예. 그 하루에 20km씩 연습했다고 하더라고. 이거 예.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예. 그때 이제 사하라 고비를 같이 뛰었던 그 레이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주기로 했는데 그 일이 생겨가지고 예. 얘가 이제 했는데 얘가 첫날 42km인데 네. 13km 지점에서 이 막 절벽을 막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예. 너무 힘들어. 그 해발 3,400고지 호소까지 와가지고 예. 아빠 보따리 싸고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첫날 하고서. 근데 우리가 맨 꼴찌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한 시간은 계속 있는데 야 첫날만 가고 가서 결정하자 하고 고데기째 찾고 그때 첫날 가려고 했는데 제한 시간 5분 전에 남겨놓고 그 캠프에 42.1을 딱 도착 지점에 보니까 편히 쉬어야 될 그런 임원진들 선수들이 쫙 나와가지고 둘이 이열로 우리 부자를 박수를 치고 와. 응렬해 주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딱 감동이다. 감동을 먹어. 아빠 끝까지 완주합시다. 내가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아들 부자 아들이 아빠 누나 시각장애인 아빠를 안내하고 오는 이게 여기에서는 굉장히 감동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다들 지나가는 선수들이 나도 너 같은 아들 있는데 대단하다 하면서 나 다음에도 아들하고 와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왔는데 5분을 남겨놓고 극적으로 오니까 얼마나 조마조마 기다렸대요. 어디 오나 어디 오나. 예. 현재 고도 4,430m. 숨이 차오는 부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워낙 고산 지역이라 뛰기도 참 힘들어. 숨이 차다. 숨 차니까 뛰기도 힘드네. 발걸길이 길어졌다. 이런데 암흑속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거기서 막내 녀석이 아빠 끝까지 완주합시다. 그 용기가 그 격려가 그 힘이 된 거죠. 만약에 그 아까 힘들었던 지점에서 포기를 했다면 고향 앞으로 맛볼 갔죠. 수 없는 그렇죠. 그 감동을 또 그렇죠. 예. 만나게 된 거군요. 아유, 그러니까 오늘- 성공은 예.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성공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성공을 거창하게 쉽게 말하면 계획을 거창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지 말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나 오늘은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만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내일은 또 새로운 거, 모레는 새로운 과업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큰 성과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관장님께서
만약에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시도 지으셨다고. 예. 어떤 내용이지요?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시 송경태. 첫날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다. 33년 전 앞 못 보는 남편 만나 속이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다. 다음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다. 네. 분을 잃은 아들 부여잡고 통안의 아픔이 있어도 꿋꿋이 한절인 삶을 살아오신 인자하신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다. 네. 다음은 사랑하는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 야구놀이 같이 안 해줘도 친구들 앞에 기죽지 않고 깡총깡총 건강하게 토끼처럼 자라준 두 아들 녀석 얼굴을 보고 싶다. 예. 그러게요. 이렇게 저희가 시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쯤에서 분위기 전환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예, 한번 네. 바꿔보겠습니다. 네. 애장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아, 오랜만에 듣네요. 언니. 예, 예, 분위기 좀 바꿔왔어요. 애장품이요. 아. 이게 뭐예요? 점자 자판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시각장애인 컴퓨터예요. 그래가지고 단말기, 그 모니터, 키보드 다 있는 거죠. 예. 이건 제가 살아서 막 남 그 에베레스트 다 가지고 다니는데 글을 쓴 거예요. 이걸. 이걸 가지고 다니셨어요? 네, 이 무거운 거. 이것도 짐일 텐데 사실은. 굉장히 무겁죠. 예. 나 어떻게 무거워요. 나는 이게 없으면은 글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건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걸로 시도 쓰고 이걸로 글도 쓰고 이걸로 뭐 칼럼도 쓰고 뭐 그러네요. 여기 다 다 쓰는 거죠. 단자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네, 할 수 오돌토돌. 있게끔. 이거를 컴퓨터하고 연결을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 쓰시나 이게 봐요. 컴퓨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모니터. 이제 액정함이 나오는데 이게 키보드. 키보드는 게 전 세계를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전원 켜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개인사 편찬위원회 개인사 편찬위원회 스태프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그 워드를 치는 거죠. 예. 오, 이게 신기하다. 이게 왼쪽 오른쪽에 이 조합으로 다 예, 만들어내나 이게 봐요. 점자예요 이게. 하고 점자인데 글씨로도 다. 근데 이거 영어를 한다. A, B, 아. 아. 그다음에 숫자. 아, 이걸로 다 하시는 아, 거고. 그럼 관장이 그럼 몇 개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중국어도 마찬가지. 전 세계 이걸로 다 해요. 점자는 통용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세 개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그 남극 갈 때 이걸 쳤더니 안 돼요. 추워서 얼어버린 거예요. 아. 기계 자체가. 맞아. 워낙 추우니까 막 마이너스 30, 40도 가니까.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아타카마 사막 갈 때는 미세먼지가 이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진 방지요. 해가지고 찧어갖고 가요. 잘 모시고 다니셔야겠네. 그냥 외국에 가서도 이런 시각장애 간다 하면 제가 이제 자문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가는 곳마다 저 점자 자판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만큼 예. 이렇게 책을 열심히 내시는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그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자. 네.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 내는 거죠. 아. 지금 현재 책이 6권이 지금 써져 있어요. 뭐 킬리만자로 도전했던 거, 네. 그다음에 에베레스트 도전기 탈출, 그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 완주기도 있죠. 나미부 사막 완주기도 있죠. 다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권씩 내기로 했으니까 목표로 잡으신 거예요?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예. 지금 목표하고 계신 거 한번 다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자, 1년에 책 한 권씩 쓰는 거. 다이아몬드 울트라 대회를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 울트라 대회는 또 뭔가요? 250개 눈썰매 끌고 카나다.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북극. 그게 몇 근데 월 북극을 안 달인가요? 갔으니까. 예. 몇 월 달인가요? 그게 11월이나 12월. 그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예. 훈련하시고. 예. 올해는 그 정도인가요? 아니죠. 그다음에 3년 후에는 그 환갑이 되거든요. 네. 개인 도예전을 하려고. 도예요? 예. 도예 작업을 지금 계속 작품 만들고 있어요. 아, 도예하세요? 예. 도자기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계시고요. 예. 옛날에 하죠. 예. 설마 또 없으시죠? 평소에 하는 것들. 평소에 하는 건 뭐? 뭐 산행. 산행. 예. 산에 하고 올라가. 트레킹하고 트레- 마라톤하고. 마라톤. 예. 그런 거 평- 꾸준히 하는 거. 평소에 그냥 마라톤 산행. 아, 예. 네, 그냥 앞에 막 슈퍼 나갈 게처럼 아, 산행 좀 하고 올게, 마라톤 좀 조금 할게. 신경 써서 막 이런 하면 느낌. 250km. 썰매. 그 눈썰매 그 다이아몬드 울트라가 아. 250. 무조건 외국에는 250이 울트라니까. 어쨌든 뭐 실천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십니다. 네. 예,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 관장님의 모습을 보신 것은 20대 군대 때가 마지막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3년 후면 환갑이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본인의 어떤 나이 들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거든요. 그리고 젊게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시절 때 만났던 애들, 예. 걔들은 이미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이미지예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짝꿍이 옥순이가 있다. 예. 옥순이. 옥순이가 지금 보면은 눈으로 보면 흰머리에다가 잔주름이 쭈글쭈글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연상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40년 전 애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집사람도 항상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아파도 내가 인상을 못 보니 얼굴 표정을 못 보니까 아픈지 뭔지 몰라. 항상 목소리가 좋으니까 목소리 좋은 걸로 굿모닝 하고 좋아 오늘 이런 식으로 하지. 아파가지고 인상 이렇게 얼굴이 그 아픈 인상 이런 걸 모르잖아요.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원장님이 연수원장님 그에 질문을 하시더라고. 안 보여서 좋은 게 뭐예요? 그래요. 아우 많죠. 네. 세상에 더러운 거 안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유혹이 안 넘어가서 좋아요. 네. 그게 뭔 뜻이에요? 그래요. 신문지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 길가에. 예. 딱 펴는 순간 현금 뭉치야. 아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겠다. 쫙 보니까 없어. 아 반절만 가지고 반절만 신고해야 되겠다. 쫙 없어. 다 가져. 그런 유혹이 나는 없다 이거죠. 예. 그리고 두려움도 없으시잖아요. 아까 그 두려움은- 30cm 막 400m, 500m 낭떠러지 이런 것도. 근데 그건 없는데 예. 이제 뭐냐면 뛰어내리라고 할 때 아, 1m인지 5m인지 10m인지를 모르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것은 굉장히 공포예요. 오히려. 아니 근데 뭐 그런 두려움까지도 다 극복해 가고 계시고 극복하셨고 지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좀 이렇게 좌절에 빠져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많이 어렵는데 일단은 꿈은 크게 가지시고 무조건 들이대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는 거. 풍랑은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것이다. 풍랑을 즐기시라는 거. 그리고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준비된 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 그렇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장애인 관련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장애인 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네. 무엇을 할 수 없을까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관심, 동정심, 호기심으로 이렇게 모든 장애인들을 볼 때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봤다가 두 번째는 호기심으로 보고 나중에는 무관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많거든요. 예.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장애인들한테 무관심이기 때문에 예. 항상 우리 장애인들은 무엇을 할 수 없을까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다닐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라고 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항상 준비된 자가 자만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그게 맞는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렵냐 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 그러면 반드시 좋은 희망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네. 아, 좋네요. 자, 오늘 그 송경태 관장님과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 관장님 개인사 편찬위원회에 나오셔서 얘기를 풀어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우리 패널님께서 너무 집요하고 아주 좀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그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또 나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다시 한번 또 새겨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편찬위원들 오늘 역사서에 뭐라고 쓰실지 한 말씀씩 부탁합니다. 신은미 위원. 네, 저는 성화봉 같은 분이시다라는 성화봉? 생각을 했어요. 네, 사고로 인해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선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와. 네, 그렇기도 하고 성화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너무 네. 과찬이신데요. 이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성화봉 같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자, 한재준 의원. 네, 저는 그 송경태 관장님은 로봇 태권브이다. 로봇 태권브이 아시죠? 네.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언제나 위기가 닥치지만 항상 승리합니다. 정말 만하지만은 그 로봇 태권브이 같이 항상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셔서 저는 로봇 태권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좋은 예. 표현을 해주시니까 비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옥심이 의원. 저는 오늘 만나 뵙고 그 한 줄기의 그 빛과 같은 분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빛을 못 보시지만 근데 남들에게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그 빛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원래는 음식에 비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감히. 감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디 음식이. 오늘 사실 갈비탕 준비했어요. 그건 뭐예요? 네, 갈비탕 하려고 했는데 딱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저한테도 물론이겠거니와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시청하시면서도 그 빛을 저희한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그냥 빛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 너무 과찬이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빛에는 밝기도 있지만 온도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또 빛과 같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또 편먹는다. 아유. 저는 관장님은 뭐 같다 뭐 이런 것보다도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사실 수많은 도전들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어떤 영웅담, 뭐 성공기 이런 잔상들이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저는 얘기 나누면서 그 아기를 낳는 엄마가 떠올랐어요. 그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순간에 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관장님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라온 것이지 이거를 위해서 내가 몇 년 뒤에 뭘 하고 꼭 이것은 아니신 것 같고 정말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것 같아서 아기 낳는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예.
예. 좀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중에 내 역사서에는 이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한 명을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화봉송이 요즘 분위기니까 네. 예. 거기에 저는 예. 한번 더 한 표를 드리고 싶네요. 요거를 직접 좀 네.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전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뭘까요? 뭘까요? 궁금해요. 아, 표정이 안 좋네? 표정이 별론데요? 왜 이렇게 책을 싫어해요? 아니, 읽는 책이 좋은데 여기 이렇게 4권을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의미 있는 아, 예, 책이니까요. 예. 네, 다 같이 읽고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데 또. 네. 예. 인간 한계에 도전해서 인간 승리의 역사를 쓴 송경태 관장. 오늘 관장님의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